오늘 뭐 너무 저희 따뜻한 봄날인데 이렇게 또 우리 사장님께서 또 과분한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 온 지 27년째 돼가고 있는 96년도에 한동대 초창기에 조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쭉 그 기계제어공학부에서 학생들 가리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동대 위에서도 일을 좀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했던 연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포스코에서 이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서 그래가지고 저 여기 현장 문제 좀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석좌 교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석좌 교수가 제가 될 당시에는 한 9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13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해마다 이제 한 번씩 발표도 하고 또 다음에 거기 있는 현장 문제도 좀 풀고 또 회장님도 만나서 식사도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좀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제목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술 변혁 시대에 기술 변혁 시대라고 그러면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포항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갈까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우리 저기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소 경제나 뭐 그린 에너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크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하면 떼돈을 벌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막 해는 거가 좀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첫 이제 연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좀 세워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전략을 토대로 해서 좀 가면 어떨까. 그래서 약간 제가 이과 교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어떤 그 세상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데 제가 또 이과 교수기 때문에 저의 시각으로 본 거겠죠.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 구호가 Why not change the world? 그죠? 세상을 우리가 바꾸자. 뭐 이런 건데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how to 어떻게 바꿀까? 이러면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의 솔루션을 지금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한번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견도 듣고 저도 또 생각을 좀 성숙시키는 우리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Friendship changes the world. 우정이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이상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딱딱한 기술 뭐 이런 거 뭐 메타버스다, 뭐 VR, AR 뭐 해가지고 뭐 줌이고 뭐 이렇게 앞에 이제 제가 많이 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귀가 따갑고 눈이 부시게 들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계속 봐봐야 괜히 마음만 어려워지는데 내가 오늘 이 디지털 막 급격하게 진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도 뭐 서너 차례씩 바뀌는 이 현란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설 수 있는 그 전법이 뭘까 이거를 갖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지도 같습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사실 포항시입니다. 앞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여기 그림 때문에 복잡한데 요게 포항입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가 구룡포고요. 여기가 이제 포항제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칠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가 뭐 죽장 이쪽이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항시인데 제가 이제 포항시 지도를 갖다 이렇게 딱 처음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태평양을 향해서 이제 크게 웃는 얼굴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포항시는 지금 입을 크게 벌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철강을 생산해 가지고 듬뿍 돈을 받아먹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포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입주댕이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머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수염도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하면은 포항시가 굉장히 멋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다 눈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포항시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얘기는 또 포항에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비전이잖아요. 우리의 비전이 뭐냐? 포항시의 비전이 뭐냐? 이거는 이제 뭐 어쩌면은 이제 뭐 시장님한테 좀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포항시 뭐 하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포항시의 비전하고 나의 비전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생업이 또 달라서 그죠? 그럼 나는 무슨 비전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보면은 우리의 상황도 이렇게 두리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그림도 그렸어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산업혁명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숨가쁘게 오고 있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시대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고 그죠? 아바타로 만나고 뭐 이런 시대로 이제 변하고 있죠. 이제 점점 아바타들 저희 얼굴 꾸미는 일이 이제 또 취미가 되고 아바타들한테 가방 하나 사주는데 그 가방이 진짜 가방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호가를 하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지금 그 메타버스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게 어떻게 그 돈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비트코인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버 세계에 이렇게 동네가 있는데 여기 뭐 교육, 에듀케이션 존 이런 것도 있고 비즈니스 존 그리고 또 뭐 환락 존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환락 존에 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보면은 술 먹고 출출할 때 이렇게 뭐 포장마차에서 국수 먹잖아요. 그러니까 국수집 같은 걸 거기다 이렇게 땅을 사이버에도 사가지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싶은데 그거를 갖다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막 해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들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포항시도 진짜 청정 코로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이 나오고 있고 진짜 우리 목전까지 코로나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걸린 사람이 더 마음이 편한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여러 가지 포스코, 그죠? 자랑스러운 포스코가 있었고 그 사이에 또 포스코가 서울로 가네, 포항에 있어야 되네 이러면서 우리 또 갈등도 겪었지 않습니까? 또 방사강 가속기도 있고 분명히 여기서 뭔가 나오겠죠. 또 영일만 대교 만든다고 우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영일만 대교가 저희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C 라인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죠? 우리들의 생각도 또 달라지겠죠. 죽도시장. 그리고 또 우리 그런 거 있죠. 차차차? 그래가지고 지금 포항시가 이제 갑자기 영화 찍는 최고의 장소로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시골 마을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게 공단도 있고 그죠? 없는 게 없어요. 대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산, 바다, 강 없는 게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거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지에 가서 막 강원도 산골에서 진짜 찍으려면 힘든데 포항에서 찍으면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찍고 그죠? 조금만 한 30분 달리면 찍을 때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이제 포항시가 문화적 잠재력도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하면 저 지저분한 시골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흥해 그 읍에 있는 그 재래시장도 들어가 보면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찍으면 60년대 세트장으로 그대로 돈 들이지 않고 약간만 이렇게 간판만 바꾸면 될 수 있는 그 옛날의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갑자기 서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물개처럼
시도 때도 없이 서핑을 하고 있고 또 벤처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체인지 업 그라운드 만들어지고 이런 포항이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너무너무 희망에 차고 뭐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주변의 친구들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약간 어두운 얼굴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뭔가 이걸 갖다 이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포항은 첨단 기술을 리드하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포항에는 자랑스러운 포스텍이라는 기술 연구 중심 대학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학교에 가속기가 있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훌륭한 대학이 있죠. 또 더군다나 리스트라는 연구소가 있죠. 지곡동에 그냥 연구원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신문에 또 뭐 나옵니다. 무슨 박사가 뭘 발견했다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야, 포항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급변하는 세계를 쫓아가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 이제 사실 대학 교수는 그러면은 뭐 괜찮냐? 그게 아닙니다. 아니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나니까 저는 1년 동안 이제 그 전에 연구년을 해가지고 수업을 안 했는데 이제 연구년에서 학교를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줌이라는 걸 놓고 이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조그맣게 나오는데 거기다 놓고 이렇게 뭘 막 얘기를 하면서 껄껄 웃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 생활 지겹게 했는데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그 생각이 든 거 뭐냐면 이제 내가 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가 싫어진 거죠. 이렇게 사는 시간 안 하고 그냥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몇 번 하다 보니까 편리함이 막 생겨요. 이거 저기 웃돌이만 양복 딱 입고 해도 되고 여름에 더울 때 반바지 입고 막 애들이 보지 못하겠지 뭐 이러면서 막 하고 화면에만 보이면 되니까. 그러더니 또 코로나 생기니까 마스크를 쓰게 돼. 마스크를 쓰니까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막 산사나이처럼 하고 돌아다녀도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가리는 게 좀 편리한 점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겪는 일이지만 점점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막 졸업식을 메타버스로 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 한동대학교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막 제가 이제 젊은 교수들 불러가지고 이런 거 빨리 준비해야 된다.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급격한 기술 변화가 우리들한테 편리로 오기 전에는 위기다. 그죠? 일반인들한테는 위기다. 이런 기술 변화 시대마다 늘 그랬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때 막 그렇죠. 전기기관차가 막 나와서 막 연기를 뿜으면서 막 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똥 냄새 때문에는 우리는 안 죽었지만 검은 연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폐병이 걸려 죽을 거다. 뭐 이런 저항도 하고 이랬죠. 팬데믹 습격,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정점을 지나지 않잖아요.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감기 수준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걸려본 사람들은 다 장난이 아니다. 그죠? 올해는 안 가는데 하루나 이틀은 거의 온도가 한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팬데믹 습격 이것이 금세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놈이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지구 온난화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막 다가온 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과 생산 단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종류가 달라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제가 이제 한 7년 전인가 그 사모아라는 섬에 갔었어요. 그때 반기문 총장이 그 섬에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50개국의 섬나라 정상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Summit of Small Island Countries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왜 갔냐면은 우리나라 조그만 원자로를 팔아먹을 생각으로 거기 가가지고 한국 원자로를 팔겠다고 이제 거기 갔었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 섬나라 국가가 50개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엔에서 다 한 표예요. 그래서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저기 반기문 총장이 거기를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더니 제일 몰도바인가 뭐 하는 뭐 몇 개 나라가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모아 섬도 마찬가지죠. 사모아에 갔더니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커요. 그 남자고 여자고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팔뚝이 얼마나 굵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 섬찟할 정도인데 이 팔뚝에다 또 문신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문신을 제 팔뚝에 하면 한 2바퀴는 돌릴 정도로 그렇게 팔뚝이 굵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어요. 남자들 치마를 입고 있고, 막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 그 저기 열대 그 저기 원주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키가 막 너무 크고 막 이래가지고 살도 찌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왔으면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일본 사람들 키가 작아가지고 그 섬에서 남방에서 이제 해양에서 온 사람들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 트로피칼 아일랜드 사람들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직격탄은 바로 섬들이 가라앉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 나눠준 거에 보면은 몇만 년 전에 이 해수면이 있잖아요. 지금 수면보다 120m 아래 있었어요. 몇만 년 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엄청난 빙하기가 와서 물들이 다 얼음이 되니까 물이 쫄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점점 올라와서 지금처럼 된 게 6,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6,000년 전 그때 6,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은 살았던 것들이 다 바다에 잠기고 바다에 잠기면은 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도 대충 여러분들 보시면은 선사 시대 이전에 이렇게 흔적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대충 6,000년 이후의 일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가 지금 있는 포항시도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전부 침수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피부로 와닿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이제 지금 이거는 전 지구적인 거고 고령화 저출산, 그죠?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애하고 사망자 수가 일치한다는 건데 그 사망자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고로 죽는 사람까지 다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포항시도 지금 제일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노인과 관련된 그러한 산업이 이제 점점 되고 있고요. 인구 절벽이 지금 바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대학교나 학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직격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후면은 지금 대학 입시 정원보다 9만 명의 학생이 줄어요. 2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이 한 5만 명입니다. 4만 명 정도가 더 그게 이제 파도가 오는 거죠. 이게 언제 온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애를 안 낳게 된 게 언제냐면요. IMF 때예요. 사람들이 IMF 경제 위기를 다 극복을 빨리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중에 한번 데이터 한번 보세요. IMF 때부터 애를 안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IMF 때 일단 딱 안 낳기 시작해서 한 50만 쭉 오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더 떨어져서 30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펴보면은 IMF가 거의 전쟁보다 더 강한 충격을 줬다. 6.25 때 사람들 많이 죽었지만 그 다음에 베이비 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죽다 살았는데 이제 애나 낳자 그래가지고 막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살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IMF는 산 게 아닌 거죠. 살아는 있는데 에너지가 없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IMF의 그 저주의 그 그림자가 20년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것이 일상화돼서 원래 시작은 IMF인데 지금은 일상화돼서 이제는 애를 낳으면 불편해. 그죠? 내 인생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애 낳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늦게 하고, 그죠? 결혼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안 낳고, 뭐 이런 이상한 문화가 지금 된 거예요. 고령화 저출산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오는 거죠. 포항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학교들도 학생 숫자가 점점 줄죠. 그죠? 선생님들이 넘쳐나고. 자, 그래서 지방 소외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 소외가 뭐냐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이 벚꽃이 아주 늦게 피는 데가 아니잖아요. 비교적 일찍 피는 곳이기 때문에 포항은 지방 소외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국가적으로도 안보서부터 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 준 거를 갖다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갖다 이제 받아 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외국인들이 또 일으키는 문제들을 대응을 잘 못하면은 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지금 모든 정권을 잡는 사람마다 뭐 민주다, 뭐 보수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걸 다 떠나서 국가적인 재앙을 견뎌야 되고요. 재해, 그죠? 우리는 뭐 인공재해든 자연재해든 재해 속에 노출돼 있고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금 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포항시도 지진, 그죠? 인공재해지만 인재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 뭐 여기 포항을 떠난 사람들도 또 두려움에 많이 생기고, 그죠? 지금도 이제 그 생생히 기억들이 날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 극복하는 하나의 저걸로 온고이 지신, 옛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지금 기술 변혁 시대니까 제가 그 기술에 막 앞에 뭐 여러분 뭐 메타버스가 이런 거고 여러분들도 뭐 이거 땅을 사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부추기는 것보다 이제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옛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온고지신. 그래서 이제 이 온고지신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딱 그 동그라미 3개만 계속 얘기할게요. 동그라미 3개.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기억하고 이재용 교수가 그때 와서 동그라미 3개 얘기했는데 그 동그라미 3개만 알면 돼. 여러분들 동그라미 3개 굉장히 중요하죠. 빛의 3원소, 세계의 3원소 다 3개잖아요. 그죠? 연극의 3요소, 뭐 다 3요소,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있죠. 삼위일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또 진, 선, 미,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3요소. 그래서 제가 이제 혁신의 3요소라고 제가 이제 혼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거 무슨 책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재용 교수가 만든 거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백데이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혁신을 하려면 첫째 혁신가가 있어야 돼요. 약간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약간 모험이 있고 이런 사람이 혁신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앙트로프로너라고 프랑스 말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앙트로프로너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앙트로프로너십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바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앙트로프로너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앙트로프너 되든지 내가 혁신을 하려면 앙트로프너 하나가 있어야 된다. 앙트로프너 없으면 안 됩니다. 앙트로프로너라는 거는 프랑스 말인데 여기 앙트레라는 거는 무엇과 무엇 사이 갭이에요. 무엇과 사이고 프레니어라는 거는 테이커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잡이 그 새치기가 아니라 새잡이 새잡이 같은 건데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들 어쨌든 앙트로프로너 이거를 갖다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책사라고 그러죠. 아이디어맨이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뭘 저희 도전을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없는데 도전만 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냥 뭐 게임판에 가서 씨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람 힘이 넘치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챔피언. 이 후원자는 후원을 하고 그 이익을 다 갖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세 가지를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혼자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다 하고 아이디어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막네요. 근데 여지까지 큰 일을 갖다 했던 데는 이 3요소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요소가 잘 굴러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 사이에 깊은 우정이 있어야 돼요. 신뢰와 참 이게 참 그런 거죠. 우정이라는 거, 프렌드십이라는 거. 요즘같이 그 사람 믿기 힘들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에 무슨 놈의 우정 타령이냐 이재용 교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정은 그냥 저기 일 끝나고 만나서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서로 뒷담화 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일할 때는 아니야. 그거는 우정 필요 없어. 우정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 세 개의 유닛이 똘똘 뭉쳐 있을 때 세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정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아예 슬로건을 한 거예요. Friendship changes the world. 한동대학교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한동대 애들한테 너희들 친구 둘을 꼭 구해라. 네가 누군지 먼저 알아라. 네가 갑부집 아들이면 후원자를 하고 네가 아이디어가 넘치면 책사를 하고 그러면 친구 중에는 똘끼가 넘치는 혁신가를 하나 찾아라. 네가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다. 이거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갖고 혁신의 3요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포항에서 여러분들이 혁신을 이루어내는 이걸 갖다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그 3명만 모이면 돼요. 3명. 그래서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온고이지시니까 옛날부터 더듬어 보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삼국지, 도원결의, 그러면 유비, 관우, 장비. 그죠? 유비, 관우, 장비. 요 세 사람이 모여서 마침내 총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야, 푸주간에서 저기 힘쓰는 장비 하나 부르고 뭐 이렇게 한 3명만 무조건 모이면은 우리가 뭐 나라도 만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실제로 구조를 보면요. 유비, 관우, 장비는 이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위험을 테이크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앙트로프로너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죠? 앙트로프로너고 얘네들이 이제 맨 처음에 그거 아시죠? 뭐지? 손권인가 거기 그 동탁군하고 싸울 때 동탁이 막 이렇게 하고 뭐 여포 막 해가지고 막 난리칠 때 조조하고 해가지고 손권하고 해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장군들이 천하에서 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쭉 가는데 3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문에서 안 받으려고 탁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옥신각신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귀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어 주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저게 장군이 그냥 어마어마한 장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장수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딱 내보내면은 목이 탱강 잘라지고 한 3명 잘라지니까 이제 다 공포에 쩌는데 그때 이제 관우가 이제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따뜻한 술을 한 잔 딱 권해요. 그러니까 관우가 갔다 와서 먹겠습니다. 다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언월도를 질질 끌면서 탁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그 적장을 목을 탁 쳐갖고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술을 먹는데 이제 그게 술이 아직 안 식어가지고 따끈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존재는 알렸지만 존재는 알려봐야 뭐예요? 3명밖에 없는 거예요. 3명밖에. 그러니까 어느 장수 밑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 유비, 관우, 장비를 거두어 준 게 형주, 성주였어요. 나중에는 이 총나라 백성들이 이제 다 이익을 받지만 형주, 성주가 이 장수들을 갖다 거두어서 자기 성을 지키게 하죠. 그 형주성에 있을 때 이제 이 삼고초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갈공명을 부르러 가고, 근데 갈 때마다 잠만 자고 막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화가 나서
쳐 죽이겠다고 막 난리도 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딱 들어왔는데 제갈공명이 무슨 아이디어를 줍니까? 천하 삼분지계. 이거를 너희 셋이서 지금 천하를 다 통일해가지고 그 한 나라를 다시 그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기 저 세력이 센 저 조조 걔네들이 위나라하고 오나라하고 그다음에 총나라를 니네들이 만들어서 그 황실의 계를 이어라. 이러면서 천하 삼분지계를 딱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총나라는 그냥 강원도 산골짜기 저기 영월 공짜기 같은데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막 그런 곳인데 거기를 여기죠. 여기 그냥 아주 그냥 산골짜기. 거기에다 잔도를 만들면서 이제 하는 아이디어. 그래서 이 삼국지가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삼국지를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유비관우 장비라는 앙트로포노, 그죠? 그 다음에 이 제갈량이라는 책사, 그 다음에 그 중간 중간에 했지만 마침내는 총나라 백성, 그죠? 이들이 결국 가서 싸워주고 뭐 그죠? 모든 걸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총나라라는 나라를 만들어진 것도 이 세계 구조,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 다 알죠. 콜럼버스를 딱 불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너 한번 달걀을 세워봐라. 그러니까 달걀을 어떻게 세우냐 그랬더니 달걀을 딱 깨가지고 딱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희 상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다 유명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 혁신의 세 구조가 있어요. 콜럼버스 혼자서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콜럼버스가 그 지구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땠냐면은 그때 유럽은 그 인도에 가서 커리 향신료를 갖고 오는 거 이게 최고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에 가서 그 저기 접시 있잖아요. 도자기, 특히 백자 이걸 갖고 오는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유럽의 이 귀족들은 금쟁반, 은쟁반에다 이렇게 고기를 쓸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은쟁반이나 금쟁반이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칼질하면 칼자국이 착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중국에서 갖고 온 이 접시인데 이거는 허연데 칼자국도 안 나. 그리고 막 거기에 뭐 이상한 그림도 있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온 거예요. 신비로워. 그래가지고 이게 금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배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프리카 저 희망봉, 그 남아프리카 희망봉 지나서 인도 거쳐서 중국 와서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신안 앞바다에 그 뭐 배가 침몰했다 그래가지고 도자기 막 거기서 건지잖아요. 그렇게까지 와서 훑어간 거예요. 이 도자기를 한 배 가득 싣고 배가 파손만 안 되고 가면 떼돈을 버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아프리카로 도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아보자. 그래서 내가 인도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콜럼버스가 태어나기 한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알아낸 거죠. 아이디어맨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콜럼버스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책에서 읽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책사가 뭐 계속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딱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자기는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배도 있어야 되고 선원도 있어야 되고 선원 먹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콜럼버스가 이제 포르투갈 국왕한테 가서 프로포즈를 해요. 제안서를 쓰는 거예요. 국왕각하, 제가 이제 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 시간이 얼만큼 단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내가 이제 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의 70%를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나는 30% 갖고 그 대신 내 목숨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딜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포르투갈 국왕이 쫙 읽어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리젝트를 놨어요. 또 딴 왕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또 리젝트.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인
아주 걸출한 그 챔피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20살의 여왕이 됐던 이사벨라 에스파뇰 스페인 여왕이에요. 이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항해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결국은 인도까지 못 가고 아메리카를 발견한 건데 그 아메리카도 그죠? 저기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콜럼버스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우리 북아메리카는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또 발견한 거로 돼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되고 복잡한데 어쨌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북쪽 그쪽 스웨덴이나 이쪽 사람들은 대구를 잡으려고 이미 미국을 그때 당시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 저기 북극해 부근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항로를 개척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콜럼버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사벨라 여왕 신분도 다르고 그죠? 이런 상황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그 정신적 우정이 있었고 콜럼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아이디어를 굳게 믿었고 그죠? 여왕은 콜럼버스한테 이 돈을 다 날려도 상관없다 하면서 그 리스크를 테이크했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한몫 잡은 사람 누굴까요? 이사벨라 여왕이에요. 그래서 챔피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챔피언 되세요. 챔피언. 괜히 목숨 거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챔피언이 되세요. 이거 보니까 좀 아까 제가 그린 동그라미 세 개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개는 됐는데 그래도 1개 정도 더 해줘야지 내가 좀 마음에 좀 흡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포항제철 그러면 그냥 박태준 회장 막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제가 이제 그 포항제철 역사박물관 갔더니 박태준 회장 썼던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머리들은 이 모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모자를 하나 사야 되겠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보세요. 이 박태준 회장이란 분은 뭐 쇠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인. 쇠를 썼죠. 총을 쐈으니까. 이 군인이 여기 척박했던 이 포항 그 모래 해변에 포항 제철을 세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군인이 그냥 내가 여기다 세우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세워집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뭡니까? 신일본 제철이에요. 신일본 제철이 이미 제철소를 잘 만들고 쇠를 잘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일본 제철의 그 기술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는 이제 가서 이렇게 눈동냥으로 보고 와가지고 막 만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일본 제철을 제치고 세계 2등 노리는 포스코 지금 세계 1등이 됐는데 이런 신문 기사들이 막 있어요. 신일본 제철에서 그 기술 훔쳐갔다가 막 그 고소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아이디어가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이 되는 거 아니죠. 철강 공정의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챔피언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그때 해가지고 온 돈을 갖다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경부고속도로 하는데 들어간 돈의 2배를 포항제철에 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하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이거를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이 포항제철과 포항의 오늘날의 부가 이 세 사람의 우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물론 이 우정은 무슨 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디어 없이 되는 거 없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근데 박태준 회장이 신일본 제철을 카피한 게 아니에요. 박태준 회장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이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로를 갖다가 여러 개를 빽빽히 담았잖아요. 그래서 대단위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집적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포항 제철소가 무지 많습니다만은 포항제철처럼 이렇게 집적화된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제철은 그 집적화된 상태에서 최적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류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토대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 박태준 회장이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사실 신일본 제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일본을 이기는 거가 뭐냐면 거의 뺏기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뺏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이것도 보니까 좀 말이 되죠. 셋이 있었구나. 자, 산업혁명도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 그러면 제임스 와트, 그래서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기차가 나오고 배도 나오고 방직공장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여기도 세 구조가 있어요. 첫째, 제임스 와트라는 이 사람이 물론 전기기관을 만들고 발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맨체스터에서 어디까지 기찻길을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1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상당히 좀 여자처럼 생기긴 했지만 옛날에는 이 가발을 써서 이런 겁니다. 저도 이런 가발을 쓰면 또 상당히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바로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작 뉴턴의 스승이었어요.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이 공기를 덮이면 이게 팽창하고 그게 힘을 갖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트가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다 서포트한 사람이 매튜 볼튼이라는 맨체스터 버밍햄이라는 도시의 갑부예요. 이 사람이 이 갑부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가진 돈을 가지고 맨날 뭐 술집 가서 술만 먹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말 영어로는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매달 보름달이 뜨는 월요일 날 이 매튜의 집에 모여요. 그 소하우스라는데 거기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한 거예요.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바로 제임스 와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이즈머레즈 다윈도 있었고 미국을 독립시킨 발명가 벤자민 플랭클린도 있었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달달이 대서양 배를 타고 와서 참석을 했어요. 정말 신비로운 거죠. 그런데 거기가 런던이 아니에요. 런던이 아니고 버밍햄이라고 조그만 소도시예요. 그러니까 포항 같은 데예요. 이런 포항 같은 도시에서 한 거부가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떠드는 그 클럽을 만들고 거기에 술 좀 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떠들고 나서는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어두우면 안 되니까 보름달이 활짝 떠 있을 때 지척지척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했던 것이 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하는데 내 돈만 꽂아서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낼 테니 사람들 보고 일씩 내라.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200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나는 100만큼 갖고 사람들은 일씩 나눠 가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전기기관차 발명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항도 가능성이 보이죠? 포항의 부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루나 소사이어티 이런 걸 만들어라. 포항에서. 그냥 괜히 목에 힘주고 막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는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고위층만 모인 게 아니에요. 대장장이.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은 그냥 엔지니어예요. 이런 사람, 의사, 다 모인 거예요. 저마다. 그러니까 여기 이때 당시에 영국의 이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분을 초월해서 성직자, 잡상인,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야 생각이 고정되지 않잖아요. 서로 폰만 잡고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정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 발돋움하는데 핵심이 된 거예요. 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너무 잘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토마스 에디슨 있죠. 에디슨 발명왕 전 그룹을 해서 지금 에디슨 때문에 우리가 밝게 밤에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했던 건데 에디슨하고 무지 친했던 사람이 포드예요. 근데 포드가 어떤 사람? 에디슨도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는 애 아닙니까?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포드도 학교를 못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공장에 가서 이거 기계 두들기는 걸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에디슨의 거기에 가서 에디슨하고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에디슨의 그 전구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에디슨의 전구 회사에 가서 전구 만드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손재주 좋으니까. 그러면서 밤에는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드가 엔진을 마침내 개발을 하고 에디슨한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 진짜 대단한 거 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로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바퀴를 이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디슨은 자동차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에디슨이 포드라는 이 어린 친구를 믿어주고 인커리지하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평생 우정을 간직했는데 얼마나 이 우정이 웃기는 우정이냐면은 메가본드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1년에 한 몇 주씩 지금으로 얘기하면 캠핑카 같은 걸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때 당시에 뭐 거부들 아닙니까? 거부들이에요. 이 거부들이 캠핑카를 타고 가서 산동네에 가서 이제 천막 치고 통나무 자르고 지네들이 막 이렇게 뭐 햄버거 굽고 한 놈은 저기서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인기인지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통나무 깨고 이런 걸 보려고 구경꾼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이제 또아리를 틀면은 그 바깥쪽에 구경꾼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조인을 해요. 그 모임에, 베가본드 모임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스러운 건데 계급장을 다 떼고 그러면서 평생 우정을 해고 마침내 이 포드가 무슨 짓을 하냐면 에디슨의 그 별장이 플로리다에 있는데 거기에 땅을 사버려요. 사가지고 에디슨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아예 만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우정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폴레옹 힐이라고 성공학계 뭐 아주 대부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뒷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서로 에디슨은 이제 나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놀고 벽돌 깨기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그래가지고 이 파이어스톤이라는 이 사람은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도서관을 줬어요. 그 도서관을 어느 대학에 줬냐면 프린스톤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 있잖아요, 미국에. 프린스톤 대학의 도서관이 파이어스톤이 져준 도서관이 이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스톤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동대 유대영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써갖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딱 봤더니 파이어스톤 도서관에서 길을 잃다. 뭐 이렇게 제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야, 지가 파이어스톤이야? 그럼 파이어스톤이면 뭐야? 이거 저거잖아요. 그 화로에 이렇게 내화벽돌이잖아요. 그럼 지가 내화벽돌이야? 뭐야? 그럼 지가 이렇게 뭐 고난을 잘 견딘다는 뜻이야? 뭐 되게 잘난 척이 쩌네. 제목부터 재수 없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딱 그랬는데 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영 교수가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이어스톤 그 도서관에서 자기가 길을 잃었다. 그런 제목인데 제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저는 이제 자기를 파이어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도서관에서 왜 길을 잃어? 길을 찾아야지. 제목이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무식하게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보니까 파이어스톤이 사람이었고 자동차 바퀴 만든 사람이었고 자동차 바퀴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렇게 줄 하나씩 있죠. 물 빠지라고. 그것도 이 사람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다 또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50, 140km로 막 달려서 끄떡없는 게 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우정이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구나. 훈훈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스티브 잡스밖에 안 보이죠. 애플 스티브 잡스. 여기도 있습니다.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앙트로프너잖아요. 그런데 휴렛 패카드에서 이미 모니터하고 키보드 이런 아이디어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워즈니악이라는 이 아주 그 엔지니어죠. 이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하고 스티브 잡스가 둘이서 애플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는 뭐였냐? 이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야, 컴퓨터가 봤더니 저기 뭐 군사하고 뭐 정부 연구소에서만 쓰더라. IBM 뭐 이런 거, 그죠? 그랬더니 정부가 그 컴퓨터 갖고 뭘 하나 봤더니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다 베트남에 보내서 다 죽이더라. 그래 그때 당시 히피들의 생각이에요. 히피들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야,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죽고 상대방 죽이고 이런 거를 결정한 건 다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를 갖고 우리를 컨트롤하니까 우리 모두가 정부랑 똑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컴퓨터를 가져야 된다. 컴퓨터 정부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애플이에요. 그래서 애플 맨 처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우리는 컴퓨터를 선생님에게, 그 다음에 학생에게, 그죠? 기업에도, 근무자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등하게 컴퓨터를 쓰게 하겠다는, 그게 퍼스널 컴퓨터예요. 퍼스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애플 컴퓨터를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갖다 일으켰던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얘네들은 이 기술도 있었지만 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68년도에 그 학생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드골 대통령 막 물러나게 하고, 일본 같이 데모 못하는 나라에서도 동경대학교 도서관이 불탔으니까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68 혁명, 68 혁명의 후속타로 나온 게 히피거든요. 그래서 히피들이 저기 그 실리콘 그 오렌지 카운티 거기 가가지고 목욕도 안 하고 막 노래만 부르고 통기타 막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68 혁명 같은 건 사실 없었고 단지 통기타가 들어왔죠, 우리나라. 그래서 뭐 세시봉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히피들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들이 국가나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커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히피의 시대예요. 우리가 사실 히피들이 만든 기술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그게 히피들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공부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치면은 자료가 탁탁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조금만 노력만 하면 계속 뭔가를 알 수 있는 이런 거. 그렇게 평등의 시대로 온 그것이죠. 여기에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부터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아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은 누굽니까? 이거를 사준 고객, 그 다음에 주식을 한 그 자본주의사에서 그 주식을 산 그 주주들, 이 사람들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퍼스널 시대라는, 지금 이 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티브 잡스 혼자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애플 주주들 이거 애플 하우스 나왔을 때 이거 휴대폰 살라고 줄 쓴 거 보세요.
밤을 새고 거기서 막 그죠? 침낭에서 자고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 살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휴대폰 살려고 길거리에 가서 밤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자, 이건희 회장. 삼성 TV가 그 베스트바이에서 먼지 뽀얗게 쓰고 아무도 안 사고. 제가 태풍 매미 왔을 때 미국서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소니 테레비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그걸 사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제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있었는데요. 잠겨가지고 그 소니 TV는 쓸 수도 없었고 보험금으로 할 수 없이 삼성 TV를 사가지고 집에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2002년 뭐 그때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 그죠? 그런 테레비가 최고고 우리나라 거는 미국에서는 봐봐야 찾을 길도 없고 싸구려 아주 왕싸구려였거든요. 근데 이건희 씨가 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해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는데 거기서 한 게 뭐냐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받고 한 거예요. 근데 이병철 씨가 이제 이건희 씨를 회장으로 해놓고 나서도 안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8년 정도는 이건희 회장이 거의 뭐 그냥 부잣집 그 유산 받은 아들 비슷하게 빈둥거렸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난리 친 건데 이 사람이 이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를 할 때 이 사람의 책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희 씨가 원래 삼성이 일본 통이잖아요. 그래서 후쿠다라는 후쿠다 전무를 이건희한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후쿠다가 14쪽짜리 보고서를 한 장 줘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변화의 시작이 뭐냐면은 14쪽짜리 보고서인데 디자인을 잘 하라는 건데 디자인인데 그 전까지 삼성은 뭐냐면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싸고 많이. 양으로 승부를 했는데 이건희가 후쿠다 보고서를 보고 이후로 질로 가는 거예요. 질로 가는데 그때 이제 이건희가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까지 하고 왔는데 와서 이제 질로 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선대 회장이 이건희가 혹시 이상한 짓 할까봐 이제 심어놓은 비서실장이 있어요. 이학수 씨인가 비서실장인데 회장님 아직 삼성은 양입니다. 이제 막는 거죠. 근데 이건희가 생전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죠. 아버지가 심어놓은 만년필을 갖고 책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fire. 그래서 그 선대 회장이 세워준 비서실장을 해고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후쿠다 이걸 떠난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보로더 TV예요. 프랑크푸르트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건희가 미국으로 갔어요. 임원들을 다 데리고. 프랑크푸르트 이래요. 여기 보면은 호텔 좋은 거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 테레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만해요. 지금 테레비는 이만하게 해가지고 할 텐데 요만한 테레비 놓고 임원들 앉아서 받아 쓰고 이건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그 저기 호텔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호텔의 종업원들 지배인들이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이비 종교 집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웬 조그만 못생긴 남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을 똥똥 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양복쟁이들이 쫙 앉아가지고 막 받아쓰고 또 막 울고 막 이러고 막 조그만 게 땅땅 그러면 와 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커피 나르는 사람들 보면 이거 완전히 이거 미친 집단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비 집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데리고 미국 딱 간 거예요. 베스트바이 가가지고 삼성 TV 좀 갖고 와. 없어. 진열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뒤지고 뒤졌더니 그냥 구통에 그 비닐도 안 뜯어가지고 먼지 뽀얗게 쓴 삼성 텔레비 요만한 게 저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니까 이건희가 호통친 거예요. 바꿔. 어떻게 바꿔? 그때 당시 텔레비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 따락따락 돌리는 거 있어야 되고 여기서 스피커 있어서 소리 쫙쫙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바꾸는데 뭐 스피커를 뭘 합니다. 뭐 난리 치는데 이제 거기에 그 웬 디자이너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청주대학교 미대 출신이야. 청주대 미대 출신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 다 뭐 서울대 미대, 뭐 홍대 미대, 뭐 디자인과 뭐 다 거기 디자인 바글바글한데 청주대 미대 출신이 하나 있는 거죠.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디자인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게 희한한 놈이야. 어떻게 된 게 테레비가 말이죠. 스피커도 없어. 스위치도 없어.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4개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이상한 걸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 새끼 말이야. 응? 정신이 있어 없어. 스피커를 뒤에다 달면 소리가 어디로 나가냐 너는. 응? 응?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바가지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희 회장한테 이제 자기네들이 막 설명하는데 퇴짜 아니야 다 퇴짜.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이건 부끄러워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이거 저거. 이게 뭐냐면은 와인잔 있죠. 와인잔. 와인잔을 테레비로 만든 거예요. 와인잔에 이렇게 딱 보면은 다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술만 딱 있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르도 TV라는 보르도 그 와인을 흉내냈다 이거죠. 보르도 TV. 이게 나오고 나서 이게 물티나게 팔린 거예요. 미국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내용을 잘 아냐면은 이건희 회장이 콤마되기 바로 한 6개월 정도 전에 삼성에서 저를 찾은 거예요. 이놈들이 정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포항에 내가 여기 한동대 그것도 거기서 이렇게 그냥 빌빌거리고 있는 저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서울에 한번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저기 양재천 그쪽에 한번 가보재. 양재천에 갔더니 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트에다 뭘 쓰고 있는데 찰칵찰칵 소리가 나. 이렇게 봤더니 내가 혼자 앉아서 무슨 짓을 하나 또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이놈들이. 그때 내가 또 좀 코딱지나 파고 이랬으면 아주 스타일 구기는 건데 뭐 저 쓰는 척 해가지고 좀 점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를 하냐 그랬더니 저보고 어떤 방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방에 갔더니 금글씨로 난 무슨 이북에 왔는 줄 알았어요. 금글씨로 벽에다 이렇게 쭉 170 몇 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막 이런. 우리 삼성의 혼과 철학을 문화와 철학을 제품에 담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에요. 그게 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왜 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풀고 있대. 예컨대 우리 삼성의 문화와 철학을 제품에 담아 그러면 문화, 철학. 그럼 뭐 철학은 뭐 성균관대 무슨 교수, 이종관 교수, 문화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럼 난 뭐야? 그랬더니 쫙 다니는데 맨 끝에 미래를 담아낼 최후의 격전지. 미래를 담아낼 최후의 격전지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미래를 담아낼 최후의 격전지를 나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그건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한테 특권 하나 주는데 삼성의 모든 임원을 언제든지 불러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호사를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성의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월급도 더럽게 많이 받는 놈들한테 내가 참 얘기하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뭐 삼성의 임원이 된다는 건 별이야 완전히. 연봉이 몇십억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 임원 한 2, 3년 하면요. 그 일반 직장인들이 평생 버는 것보다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꽃이야 꽃. 근데 삼성 임원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뭐 얼굴이 그냥 막 금태가 나고 막 그냥 이렇게 생긴 줄 알았더니 나보다 못생겼어. 그런데 젊어. 40대들이 막 임원이 있는 거예요. 상무 막 이랬죠. 이 친구들 막 얘기해요. 야 삼성 닮만하네. 속으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이거를 만들었던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청주대 미대는. 그 친구가 직급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전무예요, 전무. 전무. 그러니까 삼성은 출신 학교, 학벌 이거를 그때부터 깼던 거예요. 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혁신인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후쿠다상. 걔네들 그냥 입만 벌리면 후쿠다상이야, 후쿠다상. 그 다음에 이건희가 한 말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완전히 사이비 교주 같아, 내가 딱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배웠고요. 요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사람들. 요즘 뜨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하면 돈 버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죠? 이 사람 누굽니까? 베조스, 아마존. 이 사람 손정희, 그죠? 소프트뱅크.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서 제일 갚잖아요. 이 물결을 탔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어떠냐면요. 서로 그 우정이 깊어요. 이 일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다. 우정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다. 그죠? 서로 강자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이제 이거는 뒤쪽에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이제 리더십이다. 우리가 이제 프렌드십을 가지려면 그 안에서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뭐 독재자로 내가 독불 장군을 하겠다 그러면 프렌드십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의 리더십을 좀 키워야 된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 얘기예요. 다이아몬드는 고온 고압의 압박 환경에서 탄생한다.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것은 이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거기 그 화산 일어나는 그 마그마 근처. 거기에 땅속 깊으니까 압력이 무지무지 높고 온도는 무지무지 높고 거기에서 탄소가 이게 찬란하게 투명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저건데 최근에 봤더니 그 장례 사업 중에서 그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 사업이 요즘 뜨고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을 이제 태워가지고 남편을 갖다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만들어가지고 손에 딱 차고 다니는 꼼짝 못하는 거죠. 죽어서 이제 부인 손에 이제 딱 달싹 붙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만한 남자가 요만해져가지고 그래서 1캐럿인가 하는데 1캐럿은 좀 큰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 주면 조그마한 것 이제 하나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내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남편 내가 잊어버릴 수 없지. 그래서 뼈가루를 뿌려놓는다거나 또 저기 무슨 장례 거기에 납골당에다 해놓고 1년에 한번 가서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랑하는 남편을 그냥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반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끼고 왔더라고요. 딴 남자가 생기면 또 이 반지를 어떻게 될지 내가 좀 걱정인데 납골당에다 갖다 놔야 되나 걱정인데 어쨌거나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이제 속으로는 약간 그 남자가 좀 불쌍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타가지고 뼈가루가 돼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거를 고온 고압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다이아를 만들어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뭐 죽은 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로 다시 재탄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뭐냐면 직원들한테 그냥 엄청나게 저걸 해요. 압박을 주고 그래서 기술을 이루는 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보따리를 흐르면
이게 또 주책만 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거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도 1시간을 제가 떠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조금 이거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10분 일찍 끝내는 게 좀 미덕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온고이지시니까 이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사람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숲에서 혼자 칼싸움을 배워가지고 13살부터 살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혼자 독학을 해서. 그리고 무술학교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술학교는 5개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화, 풍수, 공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오륜이라고 그래가지고 클래스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School of the Earth, 땅의 학교, School of the Water, 물의 학교, School of the Fire, 불의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고요. 베이조프는 14가지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기 직원들한테. 여기 뭐 재미난 거 많아요. Think big, 크게 생각해라. 그죠? Dive deep, 깊이 들어가라. 그죠? Deliver result, 꼭 결과를 갖고 와라. 뭐 이런 거예요. Have backbone, disagree and commit. 뼈다구를 좀 가져라. 등뼈를 갖고. 그러니까 줏대가 있어. 줏대를 가져라. 그래서 거절도 하고 막 뭘 해라. 뭐 이런 거. 이게 되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재밌어요. 그다음에 손정희는 손자병법에다가 자기 병법을 또 붙여가지고 25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천지장법, 정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정정 약칠 투 70% 승률이 있을 때만 싸운다. 뭐 이런 거. 인류 공수 군 뭐 철저히 1등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정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그냥 자기의 프렌드십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리더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렌드십 간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 기분 나쁜데도 그냥 좋아 동생이 잘했어. 그래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진정한 프렌드십이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프렌드십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프렌드십,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희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파트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임원들 인터뷰를 하는데 임원들이 이건희 회장을 만나면 아주 그냥 진짜 오줌을 싸고 나올 정도로 아주 달달 떨고 들어갔다가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희가 말을 되게 어눌하게 하는데 이건희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안 깨지고 나오는 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건희의 질문 리스트 5개가 있는데 뭐냐면 지행용훈평인데 질문을 그렇게 자네 이제 설명을 착하면 자네 그거 알기는 알고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시골 노인이 하는 거죠. 자네 알기는 아는 거야? 뭐 이런. 네, 압니다, 회장님. 제가 뭐 박사도 받았고 그렇구만. 그런데 자네 그거 할 줄은 아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할 줄 아는 건 다르거든요. 그죠? 제가 뭐 만들어봤고 이걸 뭐 하면서 이걸 10배로 키우면 뭐 될 텐데 지금 제가 1배까지는 했습니다. 그렇구만. 근데 자네 그거 쓸 줄은 아나? 뭐에다 쓸 건가? 이런 식. 그럼 어쩌죠? 그러면 이제 뭐 쓸 줄도 알고 이거를 갖다 뭐 공정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뭐 10% 향상이 되고 뭐 막 200개 보면 그렇구만. 근데 자네 그거 가르칠 줄 아나? 이러면 이제 뽀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가르치면 되죠. 자네 없어도 되겠구만 그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가르쳐. 그리고 자네 없으면 되잖아. 자네가 없어도 될 만큼 가르칠 수 있냐. 가르친다는 건 자기가 아는 지식을 체계화해가지고 자기 그거를 갖다 다 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평입니다. 자네 이게 무슨 수준인지는 아나? 자네는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수준이야? 세계 속에서.
인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이 껄껄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류면 안 돼. 초인류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다 초자가 많아요. 요즘 초격차 시대 뭐 그죠? 그게 다 이건희가 했던 말이에요. 초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다 임원마다 그 이건희가 한 초자를 다 달리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 그 부사장님한테 들은 건데 초자를 자기는 한자로 하더라고요. 이게 달릴 주자에 칼도자에 입구자지 않습니까? 그죠? 초자가 이게 달릴 주, 그 다음에 칼도, 입구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피드,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 그 다음에 칼, 파워, 그죠? 실력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입구, 소통 능력, 소통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기는 또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희 씨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죠? 옛날하고 좀 또 다른 리더십이 됐죠. 아무튼 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우리가 혁신을 이루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명의 친구를 더 사귀셔야 되고요. 그 두 명의 친구들하고 그저 놀고 그 시간 때우고 내 마음 안정이나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정이 있어요. 그죠? 아이디어와 자본과 그다음에 모험을 테이크아웃 나가는 그 세계가 돼야 되고 거기에는 리더십이 있을 때 된다. 그 리더십은 이러한 그 우리 시대를 우리나라를 지금 10대 강국으로 만들어낸 사람 또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다른 리더십이 있었고 남다른 프렌드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계를 전체로 호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포항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작은 혁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역사에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혁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렌드십과 리더십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이재용 박사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